여기도 보시면 용적률 85, 11단지 85. 용적률 85. 차원이 다른 용적률, 그리고 대지 지분을 가진 곳이 철산주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분이 10평 남짓한 이런 단지들은 어떠한 약간의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축을 지을 때 지금 재건축의 트렌드는요, 초반에 다 올라가는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벌써 약간 많이 올랐어요. 초반에 다 오르는 거죠. 요즘은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역번호 02를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도 아닌데 경기도인데 바로 과천이랑 광명이에요. 이 두 지역은 서울에 매우 인접해 있어요. 이게 광명이고요, 이게 서울입니다. 자, 서울에 요 금천구와 구로구, 양천구 요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게 광명입니다. 진짜 끼어 있다는 표현이 맞아요. 사실 02가 된 이유도 원래 서울로 이렇게 합병하려고 했습니다. 과천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합병됐던 경기도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서울과 입지가 가까운 과천과 광명, 그중 오늘은 우리 모두의 부동산 카페 장그래님이 광명 철산 하안주공 재건축 분석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한번 훨씬 좀 자세하게 철산동, 하안동, 광명시 전역의 재건축 단지들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지역마다 좀 제가 분석해 볼게요. 오늘은 광명입니다. 어떤 곳이 재건축 사업성이 좋을까 궁금하시죠? 데이터 복잡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광명 재건축 투자처가 어디 있는지 볼 겁니다. 우리 모두의 부동산 카페에 광명 철산주공, 하안주공 재건축 분석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장그래님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다른 지역 재건축 관련 영상 올릴 때 항상 댓글에 광명 쪽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철산동, 하안동 다 볼 거니까 꽤 많겠죠? 자, 일단 장그래님이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철산동부터 보겠습니다. 철산동은 지리부터 알아야 돼요. 지리부터. 이렇게 광명시가 있으면 제일 위에가 철산동이에요. 제일 위에가. 그 아래 하안동이 있고 그 아래 소화동이 있고 그 아래에 일직동, 이렇게 길게 분포를 합니다. 자, 지금 서울은 위에 있죠. 위에. 기본적으로 광명시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광명시는 서울의 남서쪽에 붙어있는 위성도시잖아요. 그럼 광명시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위쪽이겠죠. 여기. 일단 이 위쪽에 있어야 기본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산동이 입지는 가장 좋아요. 광명에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교통망이 추가가 되면서 이 철도 교통망이 집중되는 곳은 여기긴 해요. 이제 일직동 KTX 광명역 쪽이긴 한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철산동이 가장 좋은 입지예요. 철산주공은 지금 한창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보통 좋은 곳부터 먼저 하죠. 일반적으로 입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연차도 먼저인 곳이 많고 사업성도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철산동은 사실 철산주공 아파트 중에 사업성 안 좋은 곳이 거의 없어요. 이미 지금 철산 롯데캐슬 이런 게 이제 철산주공 7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완성이 된 아파트고, 이 아파트는 가격을 보면 전용 84가 한 16억, 17억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완공됐죠. 얼마 전에 완공돼서 아직은 실거래가 많이 기록이 됐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롯데캐슬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철산주공 8단지, 9단지가 같이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철거를 했죠. 곧 분양할 거예요. 8월달에 분양 예정이고, 광명 거주하시고 가점이 좀 괜찮으신 분들, 높으신 분들이 해볼 만한 좋은 입지죠.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평균 대지 지분이 30평을 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여기는 거의 환급받고 합니다. 장그래님이 써주신 글에도 30평대 배정, 40평대 배정, 그러니까 30평대, 40평대를 배정받고 환급금까지 받고 하는 거예요. 분담금이 있는 게 아니라 대지 지분이 30평이 넘는데 광명에서 분담금 내라고 하면 안 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분담금이 없고 환급금이 있어요. 환급금 받고 거래하는 거고, 여기 이제 재건축이 다 이제 끝난 곳이라 사실 철거했다는 거는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지금 한 16억, 18억 정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보실 수 없는 곳이고, 이 8, 9단지보다 약간 입지가 떨어지는 곳, 철산역에서 멀수록 조금씩 떨어져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거의 입지가 비슷한 곳이 주공 10단지, 11단지 재건축이고요. 여기도 지금 관리처분인가 받았어요. 보시면 관리처분인가를 2021년 1월 26일에 받아서 사실상 여기도 이 8, 9단지에 이어서 조금 있으면 철거를 할 그런 곳이죠. 여기도 거의 끝났다. 여기도 보시면 용적률 85, 11단지 85. 용적률 85.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리는 3본, 수원 이런 데랑은 차원이 다른 용적률, 그리고 대지 지분을 가진 곳이 철산주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는 아직 밟지 못하고 있지만 입지만으로는 최고인 곳, 철산주공 13단지.
12단지가 있죠. 철산역 코앞에 안양천 끼고요. 13단지는 광성초 초품하고 12단지는 초품화는 아니지만 광명시 최고의 학군인 철산중에 배정이 되고 광명에서는 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입지예요. 상업지구를 끼고요. 상권, 공원, 학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죠. 자, 2단지들 대지 지분도 괜찮죠. 13단지 17평. 아, 좋아요. 12단지 14.6평. 지분이 큽니다. 사업성이 좋죠. 특히 철산주공 쪽은 사업이 뭐 많이 진행이 된 것도 있고 완성된 것도 있고 이제서 시작해야 되는 곳들도 있는데 사업성은 다 좋아요. 투자 가치는 기본적으로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비싸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곳이 10억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좀 어렵죠. 자금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호가는 12단지가 뭐 10억, 11억 뭐 이 정도 하네요. 그죠? 작은 평수들은 9억대도 있고요. 이런 9억짜리가 전세가 한 3억 나오니까 갭 한 6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죠. 조금 부담이 된다. 갭 6억이면 차라리 들어가서 웜테이크하는 게 편하겠죠. 자금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철산동 쪽을 많이 보시는데,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한 2억, 3억, 4억 이 정도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안동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약간 입지가 떨어지는 입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철산동은 7호선이 있고 상업지구가 큰데 하안동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해요. 아무래도. 그리고 교통호재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광명도 베드타운이고 베드타운은 교통호재가 필수적인데 철산동도 교통호재는 없지만 7호선이 딱 있잖아요. 이 하안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철이 좀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안양천 건너가서 1호선을 타거나 독산역이나 금천구청역을 이용을 해서 보통 독산역을 많이 가죠. 1호선이 그렇게 또 뭐 주요 입지를 많이 가진 않다 보니까 철도교통은 약간 애매합니다. 철산주공은 아무데나 투자해도 괜찮았는데 사실 이 하안주공은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장그래님의 글을 참고를 하자면 하안주공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쭉 12개 단지의 대지 지분을 딱 정리해 주셨는데 이 하안주공이 전반적으로 대지 지분이 낮아요. 용적률은 150, 170 수준인데 소형 평수가 많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낮습니다. 그럼 이 소형 평수들을 25평에서 33평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꾸다 보면은 거의 용적률이 280 차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성은 좋은 단지들이 많이 없어요. 이 시점에서 예상되는 댓글은 너 철산동에 투자했냐? 왜 철산동만 홍보해주냐?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광명에 집 없고요. 매수할 생각도 없고요. 철산주공보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담금 증가와 재건축 진행 속도에서 있어서 불리하다. 정확합니다. 장그래님. 예를 들어 이런 하안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지 지분이 8평에서 11평 사이죠. 평균 지분 볼까요? 자, 쭉 나오는데 주공 1단지는 지금 지분이 10평이죠. 2단지는 아실에 안 나오는데 우리 장그래님이 정리해 주신 거를 보면 훨씬 좋아요. 지분이. 그죠? 9평에서 13평 사이니까 훨씬 낫죠. 평균적으로. 3단지는 더 작아요. 9.6평 평균. 전반적으로 대지 지분이 10평을 훅 넘는 곳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8단지, 9단지, 12단지가 가장 사업성을 일단 좋아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입지는 다 비슷하잖아요. 하안동 주공이니까 입지는 다 비슷비슷해. 자기들끼리 뭐 누가 좋네 내가 좋네 싸울 수는 있겠지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여기 학원가는 이쪽이 있고 학교들이 위치를 한 곳들, 안양천에 맞닿아 있는 곳들이 좋아요. 이왕이면 그런 약간의 차이씩은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내가 안양천이 좋아서 투자하는 거면 이 앞쪽에다 하시고 학원가에 하고 싶으시면 이 가운데다 하시고,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12단지나 10단지가 좋긴 하죠. 입지가.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지분이 큰 게 중요해요. 특히 8단지와 12단지가 가장 크죠. 이런 것들은 지분이 좋아요.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굳이 입지까지 넣어보자면 학원가가 가운데 있고요. 학교는 다 잘 분포가 돼 있어서 다 괜찮고, 지하철이 이쪽에 있잖아요. 안양천도 여기 있고, 요 세 개를 요거 1, 2, 3번을 다 좀 가까이 두는 곳이 어디예요? 요 10단지, 12단지죠. 제 생각에는 10단지는 그리고 대지지분 12평이면은 입지가 워낙에 깡패여서 이 내에서는 할만하다. 사업성이 괜찮다. 이 정도면. 그러면 우리도 7단지도 해볼만 하지 않아? 해볼만 하죠. 사실 11.7평이면 거의 12평이니까 지분이 해볼만 해요. 물론 이렇게 지분이 더 큰 곳들에 비해서는 조금 사업성이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25평에서 33평짜리 아파트들로 신축을 짓는다. 신축을 지을 때 보통 전용 5구, 25평이 5구, 33평이 8사잖아요. 전용 8사. 이렇게 평범하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평형을 신축 아파트 한 채당 10평 정도의 대지 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신축으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한번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신축으로 지어져 있는 곳들을 보면 33평짜리는 10평보다 보통 약간 넘고 25평짜리는 10평보다 보통 약간 안 되는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10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5평, 29평, 33평 이렇게 지었을 때 전체적인 평형을.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분이 10평 남짓한 이런 단지들은 어떠한 약간의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축을 지을 때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져갈 아파트를 짓고 남는 땅에다가 일반 분양을 할 아파트를 지어서 얘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미 10평인 곳들은 남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는 땅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25평에서 33평 골고루 지으면 남는 땅이 없어요. 즉 이 얘기는 뭐다? 사실상 일반 분양이 없는 조합원 물량만 건설하고 끝나는 1대1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1대1 재건축을 한다는 게 경기도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워낙에 분담금이 크다 보니까 동의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잘 안 해서 나는 하고 싶어도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지 지분이 사업성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용적률이 163 정도면 200보다 한참 낮은데 200 이하면은 또 재건축 사업성 좋은 거 아니에요? 1대1 재건축 아니지 않아요? 지금 163이니까 나중에 280이나 300까지 용적률 받으면 세대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163인데 300까지 늘릴 수 있으면 거의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3단지를 예로 들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지지분 9.5, 10평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하안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 지분이 9.6평이었죠. 그러니까 지분만 보면 작아 보이는데 용적률 보면 괜찮지 않냐. 이거 1대1 재건축 아닐걸? 세대수 증가할 수 있을걸? 일반 분양할 수 있을걸?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게 좀 어려운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편형 배정이 있잖아요. 현재 평수가 뭐 한 25평, 뭐 27평. 현재 평수가 지금 보면은 전용 36짜리, 그러니까 15, 16평, 그다음에 17, 18 이렇게 있고 20, 21 이렇게 사실상 세 가지 편형이 있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똑같죠. 아마 대지 지분도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15평짜리가 아니라 25평, 여기가 뭐 30평, 큰 게 34평짜리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용적률이 163인 거면, 그런 거면 세대수를 늘리기가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이 상태에서는 이 용적률을 280까지 받는다고 해도요, 163에서 280까지 늘어나는 이 용적률을 일단 어디에 써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편형을 키워주는 데 쓸 수밖에 없어요. 세대수를 늘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편형을 키워주는 데 일단 써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15평, 17평에 살아도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을 해서 15평, 17평에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자, 당신은 지금 15평이니까 신축 아파트도 15평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은 재건축 아무도 안 해요. 이 사람들. 이분들도 어려워요, 사실. 전용 50이면 누가 요즘 전용 50짜리 신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이 16평, 17평 가지신 분들도 최소 신축된 몇 평은 받아야 돼요. 25평은 받아야 돼요. 이것도 못 받을 거면 재건축 안 하죠, 그냥. 아마 요렇게는 25평을 받는다고 쳐요, 나중에. 그럼 이분들은, 큰 평수 가진 분들은 똑같이 25평 주면은 난리 나죠. 이분들이 지금 720명이나 되는데 전체의 3분의 1 인구인데, 아니 우리가 훨씬 더 비싸고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대지 지분도 크고 모든 게 다 큰데 똑같이 25평은 말이 안 돼. 우린 34평 줘. 심지어 이 사이에 있는 분들 17, 18평 이분들이, 야 우리가 똑같이 지금 분명히 전용 면적이 36, 41이고 대지 지분도 큰데 우리 다 같이 25평은 아니지, 우리는 30평이나 29평 줘 라고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이 15평이 25평 가져가면 27평, 18평은 29, 21평, 22평은 34, 이렇게 협의 안 하면은 재건축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편형부터 늘려줘야 돼요. 15평이신 분들이 25평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연이 커지는 거죠. 25평 나누기 15평 얼마나 커져요? 1.6배, 1.7배 정도 커져요. 22평인 분들이 34평 되면 이분들도 한 1.5배 커지는 거죠. 일단 전반적으로 1.5배에서 1.6배 정도 늘어나요. 뭐가? 용적률이. 그냥 일반 분양을 더 안 하고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면서 그냥 편형을 키우는 것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냥 조합원 물량만 해도. 그럼 이 조합원들 물량, 2220세대라는 이 조합원들 물량으로 채우는 용적률이 얼마가 되느냐? 지금 163인데 1.6배를 하게 되면 260.8이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나도 못해도 일단 260을 먹고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25평, 29평, 34로 골고루 배정을 해도, 대략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도요, 다 34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했는데 260을 넘게 차지한다, 용적률을. 그러면 현재 광명시의 조례가 아마 280일 텐데, 3종 주거지역이 용적률 280까지 짓는다고 했을 때 일반 분양은 얼만큼 할 수 있어요? 용적률 20만큼 할 수 있다. 280 빼기 260은 20. 20만큼 일반 분양을 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환장을 노리시죠. 20 하려고 기부 체납하느니 안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기부 체납하고 20을 하든지 이게 의미가 없죠. 20을 하는 거. 이럴 바에는 그냥 좀 한 평씩 키워. 25, 여기 30, 35 이렇게 키워.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넉넉하게 그냥 1대1 재건축으로 하자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대1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분들도 25평 추후에, 이분들도 25평, 이분들도 25평. 그러니까 대형 평수인 사람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다 25평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일방적인 희생이죠. 근데 그 누구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아요. 이 작은 평수인 사람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원하겠지만 들어주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내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큰 평수 가지고 있고 작은 평수인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나중에 신축은 25평이다? 안 하죠. 그러면 돈이 못 하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720명이 다 천사여서 일방적인 희생을 한다? 자처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1대1 재건축 갈 수밖에 없어요. 1대1 재건축 가서 분담금 최소 3억에서 5억 사이로 납부하고 재건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근데 그래도 뭐 지금 한 15평이 5억 정도 하는데 내가 5억 투자해서 분담금 한 작게 나와서 3억 나온다 치고 3억을 나중에 분담금 내고 8억을 결과적으로는 투자하는 셈인데 8억 투자해서 요거 하면 25평 신축을 받는다고 하면 광명의 25평 신축 8억 뭐 나쁜 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뭐 나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저렴한 거냐 비싼 거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3억에서 5억 원을 내는데 75%가 동의를 할 거냐는 거예요. 보통은 동의를 안 한다고요. 여기에 가끔씩 동의해서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죠.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벼락 맞았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쵸? 수능에서 뭐 20문제 다 찍었는데 전부 다 맞춘 사람도 있고 있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거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쵸? 굳이 거의 없는 거를 내가 이게 확률은 거의 없지만 혹시 몰라 하면서 막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용적률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만약에 이게 용적률이 이 정도인데 이게 다 17평 정도 똑같아.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죠. 이런 식으로 평형의 차이가 있어버리면은 이 사람들도 33평을 줘야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용적률에 지분이 대지 지분이 이렇게 9.6평이 나와도 다 똑같은 평수다. 그러면 사이좋게 25평 다 받고 그냥 33평 포기하고 다 같이 똑같은 25평 받고 그럼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그 남는 걸로 일반 분양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세대가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이든 모두 25평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분담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고 뭐 1억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죠. 재건축을 할 수 있다기보다 이 동의율 나오는 게 쉽죠.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굉장히 동의율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든 1대1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잘 봐야 돼요.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근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보통 이렇게 봤을 때 뭐 9.6평, 10평, 10.4평 이 정도면은 뭐 9.7평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뭐 11.9평, 뭐 11.7평 이 정도는 돼야 여기 한 2평 정도는 남잖아요. 그래도 10평을 쓰고 나서도 2평 정도가 남으니까 약간 집을 작게 지어서 어떻게 해서 조합원 물량에 비해서 일반 분양이 30%만 돼도 어떻게 좀 분담금 내고 할만해요. 특히 이런 10단지는 입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런 14평짜리 단지들 14.2평 이런 것들은 뭐 훨씬 유리하겠죠. 아마 가격도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것들이 제일 비쌀 거예요. 아마 전반적으로 12단지, 8단지, 뭐 9단지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높을 것이다. 볼까요? 8단지 전반적으로 6억에서 8억 중반 정도, 12단지도 6억에서 한 뭐 10억 넘어가죠. 입지까지 또 최강이다 보니까 입지도 가장 좋고 지분도 큰 단지는 12단지죠. 제일 좋은 곳은 9단지만 해도 12단지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약간 저렴해요. 그죠? 여기 14단지처럼 지분이 약간 1대1 재건축으로 예상이 되는 곳들은 훨씬 싸죠. 이게 훨씬 안 싸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이 지분이 큰 곳들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12단지가 가장 주목할 만하고 8, 그다음에 위에 있는 9단지 이렇게 이런 곳들은 아마 재건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 뭐 10년이나 뭐 15년 후에는. 재건축 10년 걸리는데 뭐하러 하나요? 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질문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이 10년 걸린다고 해서 누구도 여러분께 10년, 15년씩 이 아파트를 보유해야 된다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죠. 집을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이거 아무도 여러분께 15년씩 가지고 있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의 트렌드는요, 초반에 다 올라가는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벌써 약간 많이 올랐어요. 하한주공 12단지도.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그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더 올라갔다가 중반부터는 느려져요. 자, 그렇게 요즘은 한 요 단계, 1, 2단계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했다, 그러면 뭐 엄청 올라요. 그래프가 확 뛰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느려져요. 상승력이 초반에 다 오르는 거죠. 요즘은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특히 재건축은, 재개발 말고 재건축은 초반에 확 뛰고 후반에 스무스하게 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여기서 계속 들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차익을 좀 봤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매도를 하고 다른 데 매수해야 돼요. 또 요런 지점에 있는 곳이 있겠죠? 거기를 또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지점이나 뭐 요런 지점이나. 그래서 또 이쯤 되면은 팔고 나가는 거지, 10년 15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강남 같은 곳들은 제외. 이런 곳들은 끝까지 너무 질질 끌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가서 완공되면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고요. 경기도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첨언이었고, 이렇게 이제 하한주공과 철산주공 쪽에 앞으로 좀 재건축을 뭐 진행하고 있는 곳들과 앞으로 좀 진행을 할 만한 곳들을 알아봤는데, 제가 분석을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보는 게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보실 수 있거든요. 아, 참고로 이건 뭐냐면은 구로 차량 기지선이라고 되게 뭔가 좀 애매한 노선이 있어요. 지금 예타가 통과가 된 상태인데 웬만하면 지어진다는 얘기죠. 예타를 통과했다는 거는. 근데 이게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래 지하철이 다 이쪽에 쏠려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이 아래쪽 단지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 제가 이 대지지분이랑 뭐 용적률을 보면서 사업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업성이 좋고 나쁘다는 거지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사업성이 안 좋으면 보통 불가능하긴 해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으면 보통 불가능하긴 한데 꼭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강행했다고 했을 때, 의외로 동의율이 75가 이상이 나와서 재건축을 강행했어요. 했다고 했을 때 사업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사업성,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재건축을 굳이 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고,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곳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재건축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태도다. 물론 재건축이 아닌 다른 요소를 보고 투자하는 건 또 그건 따로 보는 거죠. 재건축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사업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영상이 좀 공개가 된 이후에 달릴 댓글들을 제가 예상해보자면, 너 12단지 가지고 있지, 너 3단지 욕해서 12단지 띄우려고 하는 거지, 너 14단지 욕해서 12단지 띄우려고 하는 거지, 8단지 띄우려고 하는 거지, 이런 정말 이해력이 성인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뭐 각 지역마다 재건축 아파트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건가요? 이런 10평, 9평짜리 대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광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카톡방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저희 단지 재건축 사업성 없다는데요 라고 하면은 막 제 욕을 엄청 할 거예요. 모부 그놈은 알지도 못하면서 뭐 떠드는 거다, 용적률이 160인데 왜 안 되냐, 뭐 입지가 좋아서 된다, 강명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그럴듯해요. 아, 그럴듯하네? 모부가 진짜 우리 단지를 깔려고 뭐 자기 단지를 띄우려고 이 단지 없습니다. 저 하한동 투자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살 만큼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채팅방, 카톡방 같은 거 별로 안 좋아요. 단지 카톡방 같은 게. 그런 데서 물어보고 뭐 무조건 좋다고, 당연히 그 단지 카톡방 들어가면 우리 단지가 최고라고 하죠. 막 미친 듯이. 그런 무분별한 세뇌에 좀 당하지 마라. 숫자를 보고 이 정도는 계산할 줄 알아야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던 것보다 훨씬 쉬운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카톡방 가서 물어보고 100% 틀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속으면 또 속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빨리빨리 생각을 바꿔서 사업성이라는 게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이렇게 쉽게 생각이 변화하시는 분들은 금방 바뀌어요. 내가 사는 곳이 무조건 좋아야만 해 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내가 산 핸드폰이 제일 좋아, 내가 타는 차가 잘 산 거야, 내가 산 이 집이 나에겐 최적이야, 내가 투자를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게 마치 이제 그 폭락론 펼치는 분들이 이 폭락론을 펼치게 되는 이유가, 굳게 믿게 되는 이유가, 이 폭락을 한다는 이 주장이 맞지 않으면 너무 괴롭거든. 내가 여태까지 10몇 년간 20년간 잘못 판단을 한 거라면 너무 괴롭거든요.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걸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거 안 가지고 있다, 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진짜 이 말이 맞는지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 말이 맞거든요. 무조건 내 단지가 좋아야만 해는 사실 폭락해야만 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선택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돼지집은 작은 데를 산 분은 인생이 틀렸습니다가 아니고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 이해력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아무리 투자 가치는 상대적으로 같은 입지라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최근에 3본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가끔 제보가 오는데 이분들 카톡방에서 아직도 세뇌식 치고 있어요. 어떤 단지인지는 여기서 언급은 안 할게요. 전에 영상들을 보세요. 몇 개 단지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도 거기 또 속아서 사업성 좋은 걸로 알고, 그 입지는 좋죠. 근데 사업성은 안 좋다니까. 아니 옆에 14평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10평짜리가 더 사업성이 좋냐고요. 저는 여러분 고정관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는데 노력할 거예요, 계속. 자, 이 영상은 모두의 부동산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업로드되었던 영상을 오늘 모든 구독자님들께 공개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모두의 부동산 회원이 되시면 지금 보신 것과 같은 꿀 정보를 담은 영상들을 남들보다 한 달에서 최대 1년 먼저 보실 수 있어요.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인 거 아시죠? 1년 반 동안 수차례 결과로 검증된 투자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멤버십 회원 전용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종종 회원분들과는 담소를 나누곤 하는데 진짜 좋은 건 우리 매니저님께서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주옥 같은 정보들, 우리 매니저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카톡방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 깨알 혜택,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 닉네임 옆에 이런 멋진 훈장이 붙는답니다. 이 동메달은 한 달, 시간이 지나면 은메달, 금메달로 바뀌어서 이런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리고 별이 됩니다. 아직까지 별이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답글이 달리는 비율도 훨씬 높을 거예요. 마지막, 회원분들은 이 귀여운, 이게 누굴까요? 양파거든요. 모두의 부동산에만 있는 이 양파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귀엽죠? 자, 그럼 멤버십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영상 밑에 보시면 모두의 부동산이 있고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혹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PC로,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멤버십 가입 안내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멤버십 회원 카톡방에서 만나요.